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이 제시한 제논의 역설 영상 재밌게 봤나요? 제논이라는 고대 철학자가 이런 무한대의 개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 역설적인 상황을 제시하면서 무한대의 개념이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게 아주 가장 큰 역할을 한 학자입니다. 오늘 이제 이처럼 제논이 얘기한 것처럼 무한히 더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영어인 급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서는 27페이지고요. 단어는 급수의 수렴과 발산입니다. 학습 목표를 보면 급수의 수렴, 발산의 뜻을 알고 이를 판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 급수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정의부터를 좀 살펴봅시다. 급수는 여기 나와 있듯이 수열 AN의 각항을 차례대로 덧셈 기호로 연결한 식을 이렇게 급수라고 하고 이거를 시그마를 이용하여서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 그대로 그냥 수열을 더하는 건데 항을 몇 항까지 더하는 거냐면 무한대의 항까지 더한다는 얘기예요. 무한대까지 더한다는 얘기는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더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계속 더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를 알아보는 게 오늘 할 일이고 그거를 우리가 급수라고 불러준다는 얘기예요. 얘를 이렇게 항상 나열해서 쓰기 어려우니까 합의 기호인 시그마를 이용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영상에서 처음에 본 것처럼 제노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무한대는 계속 커지고 있는 거니까 아무리 작은 수라도 내가 계속 더한다고 하면 얘는 언젠가 무한히 커지지 않겠어?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교과서 위에 생각톡 여기 얘기 한번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등비수열 AN이 있대요. 뭐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그럼 이건 뭐겠어요?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네요. 얘는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옆에 직각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이 ABC의 넓이는 뭐가 되죠? 넓이는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근데 A1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직각삼각형 ABC를 반으로 나눈 거에 대한 넓이예요. 그러니까 얘는 넓이가 1이 되겠죠. 또 A2는 그 반을 나눈 거에 또 반.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A3는 그거에 또 반이니까 뭐 4분의 1 이렇게 그림으로 기하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방금 정의한 등비수열 AN을. 근데 오늘 할 건 우리가 급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넓이들을 계속 더해보겠대요. 반반 쪼갠 것들의 넓이를 계속 더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결국 반, 또 반, 또 반 이렇게 쪼개서 더하다 보면은 결국 이 직각삼각형 ABC의 넓이를 넘어가진 않고 근처에 가까이 가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요 넓이들을 계속 더하다 보면 어떤 값에 가까워지느냐? 그럼 2에 가까워진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처음 제시한 그 답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거예요. 무한히 더하니까 무한히 커지지 않겠어? 란 질문에 아니야. 무한히 커지지 않고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어. 이런 대답이 되겠죠. 기하적으로. 이해 가나요? 그래서 수열을 무한히 더하다 보면 무한히 커지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근데 무한히 커지지 않고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단 얘기예요. 이걸 찾아보는 건데 무한히 어떤 값에 가까워진다는 걸 우리가 수렴한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할 게 급수의 수렴과 발산입니다. 자, 급수의 합은 일부분까지의 합의 극한으로서 구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선 SN이라고 해서 N항까지의 합을 먼저 구해볼 거예요. 이렇게 N항까지의 합을 구해볼 건데 걔를 SN이라고 불러준다고 하면 S1은 뭐가 되죠? 그쵸? A1이 될 테고 S2는요? 그쵸? A1 더하기 A2라고 볼 수 있고 S3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뭐 A3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급수는 근데 n항까지 합이 아니라 어디까지예요? 그래서 계속 무한히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SN에서 있는 이 n을 무한히 보낸다고 한다면 요게 되는 거 맞나요?
맞죠? 따라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수열 SN에 대해서 얘에 대한 극한을 구해서 우리가 급수를 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 가나요? 그래서 우리가 급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n항까지의 합을 먼저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하나의 수열로 나타내주고 그거에 대한 극한으로서 급수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수렴하면 급수가 수렴하는 거고 SN이 발산하면 급수도 발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이때 이 SN을 우리가 부분합이라고 불러줄 거고요. 기호로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가 N이 아니라 K가 등장하는 이유는 여기 위에 N이 있기 때문에 밑에도 N을 넣어주면 겹쳐서 안 되겠죠. 얘는 변화하는 K이고 N은 N까지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새로운 문자를 도입해서 KK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물론 K 부분에는 다른 문자가 와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SN을 부분합이라고 불러줄 거고 극한은 부분합의 급수의 합은 부분합의 극한으로 구한다고 했었죠. 그거를 또 기호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얘가 급수의 합이 됩니다. 조금 쪼개서 나타내보면 SN은 이렇게 같다고 했었죠. 기억나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야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근데 얘가 일정한 값을 수렴한다고 하면 얘가 바로 s야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s를 급수의 합이라고 하고 뭐 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따라서 수렴하는 급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부분합인 분합 SN을 구한다. 구하면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부분합인 SN이라는 수열의 극한을 구한다. 자, 쌤이 여기 수렴한다고 썼는데 구에서 나오면 수렴하는 거고 값이 안 나오면 발산한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따라서 그 얘기도 여기 나와 있죠.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이 발산할 때 급수는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결국 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을 할 수 있으면 우리 급수의 수렴과 발산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28페이지 봅시다. 실제로 우리가 급수의 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할 일이 뭐였죠? 그쵸, SN 구하고 두 번째 그거에 대해서 리미트 SN에 대한 극한을 구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기억나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얘에 대해서 SN을 한번 구해보려고 해요. SN은 어떻게 되냐면 n항까지 합이고 얘가 일반항이죠. AN 맞나요? 그러면 1항은 1 곱하기 2분의 1이고 2항은 2 곱하기 3분의 1이고 3 곱하기 4분의 1 해가지고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 SN이에요. 맞죠? 근데 얘 뭔지 기억나나요? 부분분수잖아요. 부분분수 구하는 공식 옆에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요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니까 차이가 다 1씩 나네요. 그럼 앞에 굳이 이 부분이 나올 게 없으니까 1이고 그 다음에 얘를 표현해보면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쭉 가서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표현되네요. 여기는 이렇게 사라져서 결국 얘까지 사라지겠죠. 이렇게 접하는 것들끼리 사라지는 경우는 좌우 대칭으로 남는 것도 알고 있죠. 따라서 얘는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2단계 뭐 하라고 했죠? SN의 극한을 구하라고 했어.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되죠? 그쵸, 얘가
0으로 수렴하니까 1이라는 거 알 수 있네요. 따라서 급수의 합은 1로 수렴한다는 거 알게 되었어요. 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따라서 급수가 나오면 기억해두면 됩니다. 부분합 구하고 부분합 극한 구하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문제 1번은 당연히 숙제로 하면 되겠죠. 넘어가 볼게요. 자, 예제 2번입니다. 마찬가지로 급수가 발산함을 보여보래요. 똑같아요. 뭐 한다고요? 부분합인 Sn 구하고 두 번째 리미트 Sn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자, 해봅시다. 첫 번째. 자, AN인데 얘가 AN이에요. 근데 AN이 조금 보기가 그래. 그래서 얘를 좀 유리화 시켜봅시다. 그러면 분모는 n 플러스 1 마이너스 n이 될 테고 분자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유리화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네요. 자, 그러면 부분합인 Sn 구해볼게요.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가다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겹치는 거 삭제해다 보면 이렇게 사라져요. 자, 얘도 사라지고요. 얘도 사라지겠죠. 여기 두 번째 항이 남았으니까 끝에서 여기 대칭으로 두 번째 항이 남고 얘는 사라질 거예요. 그럼 남는 거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급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거 알 수 있네요. 맞죠? 따라서 얘는 발산한다.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나요? 밑에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숙제로 해보면 됩니다. 얘는 그냥 해주면 되고요. 얘는 유리화해서 마찬가지로 부분합 구하고 부분합의 극한 구해주면 됩니다. 이번에 급수와 그거에 대한 일반항의 극한값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급수가 수렴한대요. S에 수렴한다고 한번 봐봅시다. 그때 이 어떻게 구하냐면 부분합인 Sn이 있겠죠? 그럼 얘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얘가 S로 이렇게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근데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거는 이 일반항인 AN에 대한 극한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합을 이용해서 AN을 좀 나타내 볼게요. AN은 어떻게 나타냈죠? 그렇죠. SN에서 Sn-1을 빼주면 됐어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기억나죠? 그래서 AN은 이렇게 나타내 보고 내가 AN의 극한을 구하고 싶으면 요거에 대한 극한을 구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얘를 지금 이렇게 빼기로 표현을 했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S로 수렴한다고 했어요. 급수가 수렴을 하니까.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의 n-1항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얘도 S로 수렴을 하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n까지의 합을 무한대로 보낸 거가 수렴을 한다면 그 전항까지 더한 거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결국 똑같은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S로 수렴을 해요. 그러면 얘도 S로 수렴하고 얘도 S로 수렴하니까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리미트를 각각 이렇게 써줄 수 있어서 결국 S 빼기 S가 돼서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거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내용 정리하자면 급수가 수렴을 하면 그 일반항의 극한은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이해 가나요? 당연히 이 명제가 성립하니까 이 명제에 대한 대우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대우 당연히 성립하겠죠.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 즉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그 급수는 발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급수가 발산함을 보이는 거는 그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 것만 보여도 바로 쉽게 보일 수가 있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위에 대한 명제에 이 명제에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급수가 수렴한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발례로 우리가 예제 2번에서 배웠던 요 급수인데요. 요 급수 방금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확인했죠. 다시 앞 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여기서 우리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거 확인했어요. 근데 요거 일반항인 얘는 어디로 수렴하죠? 0으로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이 역인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이 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니다. 요 이야기의 발례가 됩니다. 잘 기억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예제 3번 한번 같이 볼게요. 다음 급수가 발산함을 한번 보여보래요. 이 급수를 좀 써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얘가 일반항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2n-1분의 n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얘가 발산함을 보이려면 이거를 더해서 얘가 이거에 대한 부분합이 무한대로 가는 걸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을 표현하는 것도 조금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방금 수렴할 때의 성질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대우를 이용해서 an을 2n-1분의 n이라고 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1분의 n은 어떻게 구하죠?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분모의 최고차항인 n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뭐 분모와 분자가 차수가 같으니까 개수비로 한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얘는 뭐가 아니에요? 0이 아니에요. 그쵸? 그러므로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뭐한다? 발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이 성질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3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숙제예요. 숙제. 확대가 왜 안 되죠? 됐네요. 요거 숙제로 한번 해보면 됩니다. 요 an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보면 우리가 얘가 발산하는 거를 증명할 수 있겠죠? 자, 요런 성질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모의고사 기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쌤이 여기 프린트 파일 올려놨는데요. 다운받아서 한번 집에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1번입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급수가 수렴한다고 했을 때 리미트 an에 대한 극한을 구해보세요. 요런 얘기입니다. 자, an은 수열이고요. 이 급수는 수렴을 한대요. 그럼 수렴을 하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요 부분은 어디로 간다? 0으로 수렴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저 위의 성질에 의해서 an-n 플러스 1분의 5n은 결국 0으로 수렴한다는 거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an의 극한이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위의 식을 조작해서 우리는 an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an은 an-n 플러스 1분의 5n은 알고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n 플러스 1분의 5n을 만약에 해주면 얘네들이 상쇄돼서 없어질 거니까 an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 굳이 이렇게 해줬냐면 얘가 어디로 수렴하죠? 얘 0으로 수렴해요. 얘는 5로 수렴한다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각각 수렴하니까 우리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리미트를 이쪽에도 한번 이쪽에도 한번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5에 수렴한다는 거 알 수 있네요.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5로 수렴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다시 교과서로 와보도록 할게요. 자, 급수의 성질도 한번 볼게요. 극한의 성질은 각각 수렴한다고 하면 뭐 실수배도 됐고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모두 됐습니다. 근데 급수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들이 있냐면 마찬가지로 뭐 각각이 수렴한다고 하면 덧셈, 뺄셈, 뭐 실수배는 똑같이 되는데 요건 안 됩니다. 곱한 거가 각각 되는 거.
나눗셈이 이렇게 되는 건 안 돼요. 요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얘는 뭐냐면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얘네들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렇게 간 거에 곱하기 B1 더하기 B2 더하기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완전 다르죠. 항이 훨씬 우변이 더 많죠. 그래서 같지 않습니다. 뭐 나눗셈도 마찬가지로 얘는 A1분의 B1 더하기 A2분의 B2 더하기 이렇게 가는 거고, 얘 우변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얘 분의 B1 더하기 B2 더하기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극한의 성질이랑 조금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고요. 이제 이런 성질들 덧셈, 뺄셈, 실수배하는 거는 그냥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4번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문제 해결하기 한번 같이 볼까요? 수열 AN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을 때 뭐 여기 문제 1, 2번을 해결해 보라고 하네요. 내용이 좀 칸이 좀 없어서 쌤이 따로 필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넘겨와서 볼게요. 지금 뭐 부분분수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아까 여기 항 2개인 부분분수는 기억을 했고 요거 3개인 것도 은근히 유용하게 쓰이니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얘 좌변을 먼저 써주면 얘가 n 플러스 2분의 1이래요. 근데 우변 역시 마찬가지로 통분을 해주면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분의 이쪽은 a의 n 플러스 2가 될 테고 얘는 bn 이렇게 통분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 분자에 있는 것들끼리 얘랑 이렇게 같아져야 돼요. 맞죠? 그거를 이용해 볼 건데, 그럼 이쪽에 있는 애들을 n으로 한번 묶어보면 a 플러스 b의 n 플러스 2의 2가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이거 항등식 이용해서 얘가 0이 되어야 하고 얘가 1이 되어야 한다는 거 알 수 있네요. 그쵸? 따라서 a가 2분의 1이 되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거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얘를 방금 요거 배운 여기 구한 거를 이용해주면 2분의 1 이렇게 앞으로 묶어주면 n에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죠. 그러면 쌤이 처음에 이야기한 요 공식을 이용하면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c-a니까 n 플러스 2에서 n 빼주는 거니까 2고, 그렇죠? 2분의 1이고 ab분의 1, bc 마이너스 bc분의 1 이렇게 표현 가능한 거죠. 그래서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면 여기 1번에서 했던 방법처럼 해도 되고요. 공식을 기억하고 있다면 요거 바로 이렇게 유추해내면 됩니다. 자, 2번 급수의 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구해주면 되는데요. 급수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먼저 부분합을 구하고 부분합의 극한을 구해주면 돼요.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뭘 해주면 되겠죠? sn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sn은 어떻게 되냐면 n항까지의 합이기 때문에 바로 표현을 해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에 여기 위에 있는 거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1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2 넣어주면 2 곱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3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이렇게 쭉쭉 가서 n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표현 가능하네요. 그러면 여기 다 사라지니까 결국 요거랑 요거 남아서 n으로 무한대를 보내주면 요 부분은 0으로 수렴해 버리네요. 그래서 따라서 요 급수의 합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되어서 4분의 1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네요. 됐죠?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급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 수렴과 발산을 따지는 방법,
또 일반항과의 사이의 관계, 뭐 급수의 성질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여기 옆으로 한 장 넘겨볼게요. 수학 역량 플러스인데요. 자, 이렇게 항이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 갔다 양수 음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약간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 한 가지 필기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항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는 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밑으로 우선 먼저 내려와서 예제 두 가지를 좀 봅시다. 1번과 2번 쌤이 먼저 써놨는데 둘의 배열은 똑같아요. 2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4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수열이고 그걸 다 합으로 더했기 때문에 급수라고 볼 수 있겠죠. 얘네들의 성질인데 1번부터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이 급수의 합을 구하려면 먼저 부분합인 SN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SN 한번 구해 봅시다. SN은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에 플러스 쭉쭉쭉쭉 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뭘 구해야 하는 거죠? 그쵸? SN의 극한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SN을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럼 여기 결국 이렇게 사라질 테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의 극한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맞죠? 얘는 2분의 1로 수렴하고 얘는 1로 수렴하기 때문에 각각 수렴하니까 얘들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급수의 합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어진 급수는 수렴하고 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2번은 배열은 똑같지만 차이점이라고는 괄호가 쳐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SN의 극한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거 급수의 합을 구하려면. 그래서 SN도 하나의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자,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S1은 뭐가 되겠죠? 2분의 1이에요. S2는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계산하지 말고 그냥 써볼게요. S3는 어떻게 되죠? 여기 두 번째, 세 번째가 사라지니까 결국 2분의 1만 남고 S4는요. 이렇게 남아서 2분의 1 빼기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좀 더 해볼까요? S5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2분의 1이고 S6은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남는 특징을 갖고 있죠. SN을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모양이 상당히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해보면 S의 2n-1은 다 2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 S의 2n은 다 어떻게 되죠? 그쵸?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홀수 한 번째로 무한대로 가보면 2분의 1이 나오고 2분의 1이 나오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에 2n을 해주면 뭐가 나오죠? 2분의 1이 아니라 여기가 1로 수렴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값이 나오네요. 두 개의 값이 다르게 나오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급수가 수렴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합이 하나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홀수로 할 때 짝수로 할 때 다른 데로 간다. 그럼 그 급수가 수렴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수렴한다고 말할 수 없겠죠. 따라서 얘네들은 이 주어진 급수는 어떻다? 주어진 급수는 발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배열은 똑같지만 괄호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났죠. 그래서 급수 중에서 뭐 다 플러스가 있다면 상관없어요. 편하게 구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 한다면 유의해서 봐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찾는 방법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는 경우는 짝수 홀수로 나눠서 2n이든 2n-1이든 그 극한이 같은 데로 간다면 수렴한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부분합에서 부분합이 2n으로 가는 거랑 2n-1, 즉 짝수까지 홀수까지 합에 대한 극한이 다르다고 한다면 얘는 발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